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서울경제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2년 지루한 약세장의 거의 끝자락이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이제 감히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는데, 보통 투자를 오래 하신 분들은 짝수년에 이제 징크스가 있습니다. 짝수년은 약세장이다. 이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또 홀수년은 강세장이다. 이런 투자 격언이 있습니다. 현재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과연 내년에는 새로운 어떤 장세 모멘텀이 이제 펼쳐질지, 요거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최종적인 또는 확신적인 어떤 분석을 좀 담아서 이러한 근거들이 어떤 부분 때문에 이렇게 이제 전망을 할 수밖에 없는지, 요거에 대해서 오늘 시청자 여러분과 이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현재 3대 이슈라는 게 있습니다. 3대 이슈. 최근에 있던 이슈적인 건데, 첫 번째 부분들은 뭐냐면은 이제 금리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 최근에 이제 이 원인은 뭐냐면은 인플레이션이죠.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지속적으로 올리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고, 그것 때문에 이제 시중의 유동성이 이제 현재 축소되는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경기 침체가 다가오는 이 세 가지 부분들이 해당이 좀 되죠. 그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움직여 줄 것인지, 요거에 대해서 한번 이제 전망들 또는 최근 이슈, 뉴스 팔로링 통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미국 연준에서 인플레이션을 인상을 중단할 수 있다. 그 시기가 언제느냐? 요거죠. 내년 3월 또는 5월 정도가 인상 중단이 될 수 있다 하는 그 뉴스가 좀 나와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또 다른 뉴스에 보면은 최종 금리가 과연 얼마 정도가 이제 될 수가 있느냐, 이런 부분인데 5%에서 5.25%가 되고, 금리 인하는 내년 말부터 된다 하는 부분들이 좀 해당이 되는데, 이 두 가지 뉴스가 이제 상충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은 뭐냐면은 금리 인상, 그 다음에 금리 인상이 멈춰지는 시기, 그 다음에 금리 인하. 물론 이제 금리 인상이 좀 더 다시 한번 2단으로 올라가는 뭐 그런 개념도 있지만은, 일반적인 경우는 말한 것은 요겁니다. 금리 인상의 정점, 그 다음에 금리 유지 기간, 금리 하락 기간, 이걸 봤다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죠. 근데 요거에서는 인상 중단을 3월에서 5월 정도가 바라볼 수도 있고, 금리 인상을 유지하다가 금리 인하는 내년 말에 시작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시청자 여러분들은 그러면은 금리 인상 중단 때까지 3월이나 5월까지 계속해서 빠지느냐, 이렇게 약간 더 하락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좀 되지만은, 그건 여러 가지 부분으로 봐야겠죠. 선반영이 됐느냐, 아니면은 그때까지 후행 반응이 되느냐, 요거에 대해서는 좀 봐야 되는데, 새롭게 좀 떠오르는 부분들은 뭐냐면, 경기 침체 대비 재정으로 금리 인상을 보완을 해야 된다 하는 부분들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보면은 세 가지 어떤 그 이슈적인 측면을 가지고 우리가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죠.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이게 이제 경제적인 이슈적인 측면이고, 경제 외적인 이슈를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바라봐야 되는데, 경제 외적인 이슈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예측하기 좀 힘든 그런 대응의 영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좀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첫 번째는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관련된 전쟁에 대한 이슈, 전쟁에 대한 이슈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확전이 될 것이냐, 아니면은 휴전이 될 것이냐, 아니면 현 상태에서 계속 유지가 될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최근에 이제 나온 부분들은 뭐냐면, 젤렌스키가 미국 전격 방문했다. 바이든은 패트리어트 지원했다. 다시 말해서 현재 공격용 무기까지 이제 지원을 한다. 그래서 러시아를 더 압박하는 의미가 상당히 강한 부분이 좀 해당이 되죠. 그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또 러시아에서는 뭐냐면은 러시아 인근에 있는 나라, 현재 친 러시아 나라인 벨라루스를 이제 방문해서 우크라이나 참전 가능성,
이런 부분까지 더 확대되고 있는 그런 쌍방의 어떤 그 어떻게 보면 심리 게임이 좀 전개되고 있죠. 결국은 현재 평화협상 가능성이 좀 무르익어 가느냐 이게 이제 최상의 시나리오입니다. 사실 그렇게 되면은 그 인플레이션이 완벽하게 사실 그 러시아 관련된 이것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상당 부분 현재 병목 현상, 뭐 물류 병목 현상 때문에 하는 부분도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요거가 하나 이제 중요한 변수가 될 수가 있겠죠. 네, 그런 부분들에 해당이 되는데 요거는 여담입니다만은 실질적으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그냥 휴전, 이게 승부를 보지 않고 그냥 휴전하자. 누구 잘못을 따지 않고. 근데 이렇게 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패전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막대한 전쟁 배상금을 묻습니다. 물론 우크라이나가 패전이 되면은 이제 당연히 합병이 되는 거고 러시아 합병이 되는 거고 러시아가 패전이 되거나 항복 선언을 하면은 막대한 전쟁 배상금을 당연히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그래서 이런 것이 없애려면은 공평하게 그냥 무기한 휴전, 그러니까 6.25와 같은 겁니다. 쌍방 이게 만약에 북한이 그 패전한다 그러면은 북한한테 막대한 배상금을 요구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잖아요. 그냥 서로가 휴전하자 이런 케이스가 되는데 만약에 후행적으로 약간 뭐 길어질 수가 있지만은 러시아가 패전한다 막대한 전쟁 배상금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영토 분할을 하든 아니면은 석유나 천연가스에 대한 막대한 이권을 주든 이런 부분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하게 어떤 그 달라지기 때문에 이권에 대한 부분들이 좀 많이 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뭐 이건 참고로 할 필요가 있고 변수는 요것이 있다. 이게 진행이 되면은 생각보다 빨리 유동성이 좀 올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참고를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경제 외 이슈가 코로나 관련된 재확산 관련된 이슈를 우리가 한 번 더 주목을 해야 되는데 계절적인 어떤 그 유행병이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치부한 분도 있고요. 겨울철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이게 더 확산이 되는 모습으로 되느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중국 제로 코로나 때문에 치명명 감염 가능성도 있고 최근에도 굉장히 많이 이제 퍼지고 있다. 일례로는 2억 명 정도가 감염이 됐다는 말도 있고요.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이면적으로 찾아보면은 뭐냐면은 중국에서 새로운 변이가 발생해 전 세계로 확산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3년 주기, 그러니까 3년 주기로 해서 중국에서 다시 한번 대규모 확산이 되면서 이거는 새로운 변이죠. 기존의 변이가 아닌 그런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미국, 유럽에서 트리플데믹, 다시 말해서 감기, 독감, 그다음에 코로나 이 세 가지 트리플데믹이 합성이 돼서 나타나는 그런 부분들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어떤 여파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코로나 관련된 종목, 그다음에 엔데믹 관련된 부분들,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이 함께 갈 확률도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난 3년 전에 코로나를 확산 국면에서 뭡니까? 리오프닝도 같이 갔어요. 그렇죠? 끝나면 수혜주 나오면서 같이 갔는데 실제적으로 코로나가 중단되자 다 같이 빠졌죠.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경제적인 변수 부분들에 대해서 잠깐 보면은 과연 인플레이션이 좀 잡힐 것인가, 잡히지 않을 것인가.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은 피크를 쳤다는 이야기입니다. 피크가 쳤다는 것이 중요한 건데, 요거는 인플레이션 동향을 나타내는 지표였던 그 미국 인플레이션 지표인데, 이 저점에서 보면은 계속해서 올라와 주다가 지금 10% 가까이 되다가 계속해서 좀 추락을 하고 있다 하는 부분에서 추세 이탈적인 요소가 상당히 강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5% 정도까지 하향 안정이 좀 될 확률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면은 공격적인 금리 인상도 약간 잦아들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동향을 보면은 인플레이션은 현재 가파른 것이 좀 잡혔다. 이렇게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한국의 또 흐름들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한국의 흐름은
현재 미국보다 더 안정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6%에서 잡혔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좀 내려오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완벽하게 잡혔기 때문에 한 가지 더 팁을 드리면 뭐예요? 금리 인상을 미국보다 더 강하게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금리 역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인데 우리나라는 인플레이션이 상대적으로 적고 그러니까 적게 금리를 올리는 것이 정상이다. 무조건 똑같이 해야 된다. 아니면 금리 역전이 일어나니 환율 굉장히 예민하지만은 환율은 어떻게 됐습니까? 굉장히 하향 안정화 됐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시장은 이렇게 합리적으로 움직여준다. 이렇게 보신 게 맞습니다. 그러면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장기 차트로 보면은 현재 단기 피크 기간이 좀 해당이 됩니다. 상당히 좀 세게 일어났죠. 1980년대에는 뭐 15%까지 갔는데 거의 한 10%까지 갔기 때문에 굉장히 센 파동. 물론 나중에 뭐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하향 안정화 되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올 수가 있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한 1, 2년, 2, 3년 후에 오면 어떻게 됐습니까? 장은 날아간다는 거죠. 네, 그런 부분에서 역사적인 피크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피크가 끝났다. 다시 오려면은 1, 2년, 2, 3년 더 뒤에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수는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역사적인 통계로 봤을 때. 이런 부분에 좀 해당이 좀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지금 1980년대에 굉장히 많이 잡혔을 겁니다. 그러니까 1980년대 이전에 산 사람들은 자고 나면 물가가 오르고 자고 나면 물가가 오르고 뭐 이런 현상들을 굉장히 많이 겪었던 뭐 그런 부분들 좀 아실 겁니다. 그리고 근데 최근에 이 이후로 보면은 인플레이션의 부분들이 거의 한 피크 어떤 구간, 피크는 아니지만은 우리나라는 상당히 하향 안정화 좀 되는 것들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일단은 잡혔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하향 안정화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급격한 금리 인상은 하지 않는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미국의 어떤 그 현재 피크 부분들이 서서히 감축이 되고 있죠. 그런 부분들이 좀 제일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것은 금리 인상 동안에 GDP 성장률이 어떻게 됐느냐, 침체가 됐느냐. 그러니까 경기가 더 안 좋아지기 때문에 현재 주식은 더 하락을 할 것이다. 뭐 내년에 더 안 좋다 많지만은 실제 미국 GDP 성장률을 보면은 최근에 어쨌습니까? 2022년을 들어서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침체지만은 서서히 좋아지고 있는 국면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현재 어떻게 보면은 급격한 어떤 증시 하락, 뭐 최악의 어떤 시나리오는 아닐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GDP 성장률 부분들이 조금씩 안 좋아져요. 그래서 뭐 1% 성장이니 이런 부분들이 좀 있지만은 이거는 약간 후행적인 부분들이 해당이 되고 이제 미국 부분들이 좀 살아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좀 터닝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점 참고를 좀 하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금리 인상에 관련된 부분에서 말씀 드려보면은 이게 금리 인상이 장기 차트에 좀 해당이 되는데 자 5%가 넘어갔던 때가 딱 한 번 이때 있어요. 5.25가 있었습니다. 근데 5%가 넘어갔을 때 금리가 무슨 일이 일어났냐? 서브프라임 사태가 일어났죠. 그러니까 그 중하위층의 주택 모기지 부분들이 현재 어떻게 보면은 크게 현재 어떻게 보면은 디폴트 위기에 좀 빠진 부분이 있죠. 이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5%가 사실 미국에서는 데드라인입니다. 그 이상 올리면은 어디선지 빵꾸가 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지금은 5% 가까이 올라가고 있다. 지난번에 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5% 이상 올리기는 굉장히 힘들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계속해서 지금 0.5%를 좀 12월 달에 올렸죠. 이게 더 둔화될 수가 있습니다. 내년 1월 말이 있죠. 그 다음에 2월 달 두 번 있는데 지금 그 3월에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때 0.25가 되고 제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3월 달에. 그러죠? 또 0.25 되든지 이런 이제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5%를 넘지 않을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이렇게 가파르게 지속적으로 올라가다가 둔화되고 다시 또 둔화되고
뭐 이렇게다가 유지되다가 다시 한번 이런 부분도 좀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5%를 넘을 수가 없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5%가 넘어지면은 무슨 서프라임 사태나 이런 것처럼 무슨 사단이 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한국 금리는 현재 뭐 3%까지 와 있죠. 이런 이제 부분들도 해당이 되는데 나름대로는 어느 정도 안정적인 요인 물론 이제 2008년도에 뭐 이런 부분들은 5%까지 올라갔는데 지금하고는 좀 상황이 다르죠. 지금하고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2012년 부분에서도 거의 다 왔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향후 금리 인상이 있다 할지라도 조금 올리거나 아니면 현행에서 거의 마무리 지을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벌써부터 금리는 인상을 하지만은 시중금리 인상을 못하게 정부에서 압박하고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는 부분이 있죠. 동시에 재정 정책을 취해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쪽에 또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내년 1월이 될지 내년 3월이 될지 모르지만은 제일 중요한 분수령이 FOMC 회의 결과 뭐 패드 그런 부분에서 1월 말에 뭐 한 부분들인데 0.25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안 올릴 수도 있다. 그렇죠? 제로금리 3월 달에는 이제 제로금리가 될 수 있다. 그러면은 금리가 인상이 중단되는 3월에 되면은 어느 정도 가시화되면은 본격적인 어떤 상승 랠리가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시장의 흐름들을 보셔야 되는데 기술적 분석으로 보면은 지금은 다우존스가 보면은 지속적으로 강세의 흐름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 이게 장기 차트입니다. 18년 동안 상승을 해줬고요. 초장기 랠리죠. 그다음에 10년을 쉬었고 지금은 12년, 13년, 14년째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다우존스의 차트는 뭉개지지 않았다고 보는 이유가 중요한 것은 평균선에서 급락했다가 지나치게 많이 올라온 것에 대한 조정이다 뿐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지 다우존스는 계속해서 가는 양상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플레이션이 잡히면 다시 한번 금리 인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유동성이 오고 또 다시 한번 인플레이션이 재발되면 다시 한번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떤 부분들이 좀 있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죠. 그런 관점에서 다우존스의 올봉을 보시면은 알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2년 동안 올랐습니다. 2년 못 돼서 무너졌는데 결국은 조정을 보이고 쌍봉 조정을 보이고 쌍바닥 조정을 보이고 상승하다 눌림목을 보이고 다시 본격적으로 터닝하는 부분들이 길어야 한 달 내지 2달 정도가 있으면 된다. 왜 그러냐? 기본적으로 36개월, 그러니까 3년 주기 사이클에 좀 해당이 되는 그런 주기 사이클에 걸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생겨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1월, 2월이죠.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 2월을 전후로 해서 이제 분기점이 될 수가 있는 그런 요소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우존스의 이제 주봉을 보더라도 지금은 고점에서 조정을 보이고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국면이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조만간 방향성이 물론 여기서 박스권이 좀 더 오래 갈 수는 있겠지만은 방향성이 위쪽으로 방향성이 잡힐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연봉했던 흐름들을 보시면은 알겠지만은 나스닥은 뭐 최근에 1990년부터 상장을 했기 때문에 이걸 보시면은 8년 정도 상승, 8년 정도 조정. 그리고 나서 이제 빛나는 상승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죠. 이런 지금은 추세 이탈적인 분위기지만은 계속해서 흐름들은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나스닥 기술적 분석으로 보더라도 뭐 전체적으로 보면은 월봉의 흐름들을 보면은 다우존스는 24개월 만에 꺾였는데 나스닥은 생각보다 좀 일찍 꺾였습니다. 꺾인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고점에서 한 8개월 정도 이제 가격 조정이 있고 그다음에 8개월 정도 기간 조정. 그러니까 내년 1월이면은 기간 조정이 끝나기 때문에 방향성이 이제 위냐 아래냐 긍정하게 좀 잡힐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1월 약간 늦어지면은 2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 3월은 확실하게 강세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나스닥의
현재 주봉의 차트를 보더라도 좀 이런 모습이죠. 이런 모습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한 1, 2주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은 거의 한 그 기간 조정에 30주, 30주 기간 조정의 어떤 성격이기 때문에 조만간 연초가 1월 달이 강세일 확률이 저는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이제 코스피로 봐도 비슷한 양상이 전개가 될 수가 있는데 코스피 부분들도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여기를 보시면은 이 IMF 저점에서 한번 크게 상승을 해줬다가 큰 조정이 한번 왔어요. 그리고 나서 조정의 저점이 이제 이 12년 주기 다시 한번 상승해 주다가 다시 한번 주기를 보이고 이렇게 온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뭐냐면은 장기 사이클로 보면은 계속해서 상승하는 흐름들이 전개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초반에 5년 동안에 이런 흐름을 보이다가 후반 5년에 빛나는 상승들을 좀 했던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지만은 한 번은 큰 사이클이 존재를 할 수가 있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되는 부분도 해당이 되는데 코스피의 월봉으로 보시면 알겠지만은 제가 이게 제가 서울경제 방송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16대 16. 자, 이걸 정확히 맞췄죠. 여기 저점과 추가 저점이 3개월 60일 사이클에 해당이 되고 여기 눌림목에 해당이 된 자리가 3개월 60일이다. 최근에까지 주장했던 이거는 직전의 것들은 정확히 맞추었죠. 날짜까지. 근데 이번에 만약 연초 대비 만약에 올라가면은 정확하게 이런 부분들이 떨어지는데 강한 시세 늦어도 3월, 늦어도 지금 2월로 분기점으로 3월 강세장이 올 수밖에 없는 일은 뭐예요? 36개월이 하나의 사이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그런 관점에서 현재 코스피 시장을 이제 바라보신 게 좀 중요할 걸로 좀 생각이 되고 주봉의 형태로 보면은 이제 이런 모습에 좀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봉의 형태로 보면은 저점과 추가 저점이 12주. 그러니까 12주는 거의 3개월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상승과 조정의 12주, 3개월. 여기서 이제 터닝을 좀 해준다. 그래서 전체 과정이 역회된 숄더 형태로 이번에 나타날 것이다. 이걸 미리서 예고편을 계속해서 해드렸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있죠. 그리고 이제 자세히 보면은 제가 이때에도 이야기를 했죠. 이 저점이고 올라가다 무너졌을 때, 이 전저점을 보냈을 때 다 뭐 반등시 현금화다 했지만은 제가 뭐라 했습니까? 60 얘기해주면서 여기가 바닥이다. 큰 사이클이 올 것이다. 이렇게 했죠. 팔려면은 최소한 절반 이상 들어올 때 팔아라. 아니다 할지라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최근에 좀 약세장을 보일 때도 제가 또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터닝을 한다. 원래 시장 구조 이론이 그렇습니다. 시장 구조 이론이 60일 또는 3개월 또 분기 실적 발표 이게 잘 맞아떨어져요. 잘 맞아떨어진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시장은 역회된 숄더 형태로 완성이 될 것이다. 또는 사이클이 이제 3번 겹칩니다.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요거를 합성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하락 사이클이 한 번 지나서 상승을 끝나고 추가 하락 사이클에서 상승을 끝나고 이렇게 해서 상승을 끝나는데 만약 상승으로 바뀌면은 한 번에서 꺾이고 두 번에서 꺾이고 세 번에서 꺾이고 이렇게 해서 오파가 되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비교적 물론 100%라는 건 없지만은 비교적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런 원리도 많이 돌아가고 또 틀린 적도 많이 있지만은 또 적중한 적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린 겁니다. 표로 보면은 이제 이런 흐름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닥 부분을 보면은 이제 간단하게 보면 코스닥도 마찬가지. 코스닥은 생각보다 좀 늦게 고점을 쳤어요. 18개월 정도. 그리고 조정이 좀 왔는데 힘이 없죠. 그래서 18개월에 대칭적인 흐름들이 나와주면은 1월 달이죠. 강세 부분들이 되는데 1월을 주목하는 부분들은 IT하고 BT하고 IT 부분들은 CS 2023 이런 그 이슈들이 좀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BT에서는 현재 그 JP 모건 현재 헬스케어
컨퍼런스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하나의 이제 모멘텀들이 좀 작용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중요시하게 좀 생각이 되고 주봉 형태로 보더라도 현재 뭐 저점과 저점이 딱 6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 굉장히 좀 힘들었죠. 그래서 바닥을 보이고 거의 한 쌍바닥까지 안 왔지만은 거의 한 쌍바닥까지 오는 한 6개월의 되는 과정들이 이렇게 두 번 반복이 됐다. 추세 이탈 바닥부터 현재 바닥을 찾아온 것까지 이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제가 왜 이제 이게 시간 사이클을 말하자면은 시간이 바뀌는 경우에 투자 심리가 바뀌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했는데 과연 그 내년의 이슈가 뭐가 될 것이냐 이렇게 되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시장은 항상 그렇습니다. 어떤 회사나 어떤 그 업종에 모멘텀들이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시장의 주목을 받거나 이슈가 부각이 될 때 그 가치가 부각이 되는 겁니다. 이제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요새 그 재벌집 막내 아들 엄청나게 인기잖아요. 근데 평상시에 연기 활동을 안 하고 있을 때 송중기 가치하고 나와서 인기를 끌었을 때 송중기의 그 어떤 연예의 가치는 어마어마하게 달라지잖아요. 이게 마찬가지로 보시면 돼요. 평상시 아무리 좋은 가치가 있더라 할지라도 시장의 어떤 그 인기 이런 걸 받았을 때 이슈가 올라가는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아무리 4차 산업혁명의 어떤 많은 섹터들이 좋은 곳이 있다 할지라도 평상시에 잘 안 간다는 겁니다. 이슈가 이렇게 부각이 됐을 때 그 가치가 올라가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물론 이제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이야기겠지만은 한번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되는데 CS 2023 이 부분들이 열려주는데 무슨 코드로 열리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뭡니까? 메타버스, 모빌리티, AI. 그렇죠? 모빌리티는 뭐 아시다시피 자율주행도 포함해서 전기차에 관련된 모멘텀. 그다음에 뭐 AI는 자율주행 포함해서 인공지능 관련된 모멘텀. 메타버스도 마찬가지.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좀 될 것 같죠? 그런 부분에 해당이 뭐 메타버스는 XR 기기도 좀 해당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여기 물론 다른 키워드 건강이나 친환경 이런 부분들도 하나의 화두로서 좀 진행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죠. 자 그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근데 거기 되기 전에 12월부터 이슈가 좀 부상이 되고 있는 것이 인공지능 챗봇 부분들입니다. 제가 최근에 계속 강조를 드린 섹터에 좀 해당이 되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결국은 인공지능 챗봇이 나오면서 구글이 왜 긴장하느냐. 구글은 뭡니까? 구글은 검색이죠. 검색으로 먹고 사는 거죠. 검색으로 먹고 사는 부분인데 우리가 궁금하면 뭘 물어봐요? 검색을 하잖아요. 그죠? 국내에서는 궁금하면 뭘 물어봐? 네이버 물어봐. 지식인 물어봐. 필요하잖아요. 검색, 지식 정보 찾고 뭐 하려면. 이렇게 되는데 궁금하면 구글이 아니라 궁금하면 챗봇으로 간다는 이야기예요. 챗봇한테 가서 뭘 물어보잖아요. 대답을 해줘. 필요한 것을 다 해결해줘. 요새는 네이버에서 주로 많이 활동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궁금하면 뭘 합니까? 유튜브 찾아봐. 많이 뺏기잖아요. 그러죠? 이런 부분들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비상이 걸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구글의 아성이 흔들릴 수가 있다. 챗봇 부분들이 굉장히 어떤 큰 이슈가 될 수가 있고 또 인공지능 공공 서비스 부분까지 계속해서 확대를 좀 해주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또 이게 현재 메타버스와 함께 가상인간 관련된 어떤 그런 부분까지 연결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공지능 관련해서 첫 번째로 등장한 것이 이제 챗봇이다. 상용화에 막연한 인공지능이 챗봇이라는 어떤 그런 것이 등장하면서 모멘텀이 생기고 상용화가 되기 시작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제가 연초에 이야기를 했던 종목이 뭐냐면은 마인즈랩이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장이 안 좋기 때문에 계속해서 힘을 많이 못 썼어요. 마인즈랩이. 정말 이 정도면 거의 대단한 거의 메가톱급 종목인데 아무리 이야기를 제가 이슈를 해도 이슈가 안 탔던 부분도 해당이 되는데 챗봇이 등장하면서
드디어 어떻게 보면은 시장이 열리고 또 가시적인 성과, 가치가 갑자기 올라가기 시작한 겁니다. 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죠.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마인드랩에서는 그 전체적으로 보면은 음성, 인공지능을 말하는 음성, 그다음에 인공지능 가상 캐릭터 이런 부분들을 완벽하게 소화를 할 수 있는 부분도 해당이 되는데 핵심은 키오스크, 스마트폰, 로봇 관련된 다양한 디바이스에 호환이 다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완벽한 그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마인드랩 주봉 차트에 좀 해당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10,000원에서 20,000원 사이인데 조정이 만약 이격 조정이 1주나 2주 정도 되면은 어쨌습니까?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다. 종목은 항시 2단으로 이렇게 100%씩 두 번으로 가는 부분들이 시장이 좋아지면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고 또 대장주가 되면 또 100%를 3번 실현하는 경우가 있다.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전체 이 하락에 대한 절반을 회복하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격이 줄어들면은 마인드랩을 우리가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 두 번째 부분에서는 썰트룩스입니다. 지금은 많이 올라왔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방송에서도 자주 언급을 드렸던 종목인데 썰트룩스가 챗봇에 대한 강력한 어떤 모든 솔루션을 좀 제공하고 있고 실제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솔트룩스가 사실상 대장이죠.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이게 파생적으로 마인드랩이나 아니면은 이런 능력이 있는 다른 회사 쪽으로 그 순환매를 우리가 이제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죠. 그래서 썰트룩스는 많이 오른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 조정이 많이 오면은 이제 관심 있게 좀 지켜보셔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후발 종목 같은 경우들 지켜봐야 하는데 그중에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이스트 소프트에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RGB 이런 부분 서비스를 하고 있고 실제 AI 인간 이런 솔루션도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뜨지 않겠느냐 좀 생각이 돼서 한번 이스트 소프트 같은 경우도 전혀 뜨지 않았던 종목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최근에 12월 달에 챗봇에 대한 어떤 이슈가 굉장히 크게 부상을 해도 전혀 움직임이 없었는데 한번 부상이 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후발주가 또 새로운 어떤 순환매 어떤 흐름이 나와줄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첫 번째 부분들은 제가 이제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인공지능 부분들하고 사실 인공지능이 자동차로 가면 제일 중요히 되는 겁니다. 그 분리가 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그러면 자율주행에 대해서도 하나의 상용화가 점점 하나둘씩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인데 자율주행은 현재 자율주행 도시망고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로봇 관련된 부분에서도 계속해서 응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상용화될 수 있다. 그래서 실제 이제 대중교통에서 하나둘씩 상용화가 좀 이루어지고 있고 정부에서 계속해서 이제 밀어주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주로 보셔야 된다. 그다음에 로봇에 대한 상용화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전기차만 또는 2차 전지만 계속해서 고집하지 마시고 이런 그 파생된 개념으로 하나둘씩 상용화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인공지능 그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가 있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가장 기본적인 외인적인 어떤 그 하드웨어는 카메라 모듈이죠. 3D 센싱을 할 수 있는 카메라 모듈이 가장 제일 먼저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걸 나무가를 추천한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박스권을 보이다가 이슈가 되면은 주저앉고 장이 안 좋으면 많이 주저앉고 이렇게 하다가 신고가를 넘어서 조정부이고 다시 한번 간다는 것은 이게 상용화가 계속해서 진척이 되기 때문에 현재 그 자율주행 관련된 3D 센싱 카메라 모듈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대세로 갈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암시를 할 수가 있다.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들이 이제 자율주행 부분들을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이쪽 관련된 후발주를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데 뉴프렉스 같은 경우도 뭐냐면은 자동차나 아니면 XR 기기나 연성 회로 기판에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어떤 종목입니다. 그래서 뉴프렉스 같은 경우는 시세가 되지 않았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삼각수렴형 형태에 대해서 한번 시세를 분출할 만한 가능성들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남과를 보고서 후발 종목이 어떤 종목이 올라갈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 있게 좀 지켜보는 것이 좀 중요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죠. 그래서 뉴플렉스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자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자율주행,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있고 인공지능이 이제 자율주행이 있고 이런 부분을 했죠. 자율주행이 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자율주행을 좀 하면서 각종 이제 부대 서비스 관련된 산업이 좀 뜰 수가 있는 거죠. 뜰 수가 있는 것 중에 그 중에서 오비고라는 종목이 좀 해당이 되죠. 오비고라는 종목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보면은 현재 스마트카나 카 앞에 현재 카 앱 전용 애플리케이션 이 부분들에 대한 특화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오비고가 해당이 되는데 오비고 같은 경우도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10주 주봉으로 보면 굉장히 많이 빠지고 횡보가 한 10주 정도 지났습니다. 물론 이게 오른 것 같지만은 기술적 반등을 하다가 본격 상승으로 가는 이렇게 가파르게 하는 변곡으로 형성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한번 이쪽 관련된 서비스 관련된 기업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는 게 좀 중요하다. 두 번째가 자율주행이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모빌리티의 어떤 그 순환매 부분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이 상용화 과정들, 자율주행, 그 다음에 로봇까지 이렇게 진화되는 부분들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관심 있게 좀 지켜보자 말씀을 드린 거고 또 하나의 이슈가 나온 부분들이 애플페이 하고 또는 XR 기기는 좀 더 연기돼 있죠. 내년 1월에 나온다 했다가 뭐 상반기에 나온다 했다가 아직 기술적 난제를 조금 해결을 못하고 있다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쪽에 대해서는 좀 약간 주춤거릴 수가 있고 대신에 뭐냐면은 애플페이는 이제 1월에 이제 출시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쪽의 모멘텀도 우리가 좀 주목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애플페이하고 삼성페이 이 부분들이 최근 이슈가 보면은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죠. 그런 부분들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참고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삼성페이하고 애플페이 어떤 그 전쟁이다 좀 생각이 되는데 왜 전쟁이겠습니까? 스마트폰을 이제 지배하는 자가 전체적으로 뭐 페이를 이제 지배하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애플 사용자하고 그다음에 갤럭시 폰 사용자하고 어떻게 보면 대결이 좀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의 입장에서 시장의 주도권을 좀 잡으려고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죠. 근데 페이 관련된 부분에서는 현재 그 오리지널 전체적으로 보면은 은행권은 있고 오리지널 이제 빅테크 기업 카카오나 네이버 그러죠. 이런 부분들이 두 개가 경쟁을 하고 있고 또 이 사이에 삼성전자하고 현재 애플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3파전에 좀 해당이 되죠.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그 화폐 전제 이 부분들도 우리가 잘 봐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카카오페이의 대장주는 카카오페이밖에 없죠. 사실. 그래서 카카오페이가 24만 원에서 무려 30만 원까지 거의 뭐 이 바이오 종목도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8분의 1토막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요거 부분들이 이중 눌림목 한번 조정 보이고 눌림목 받고 다시 한번 가는 부분들이 흐름들이 나타나지 않겠느냐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카카오페이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보자고 말씀을 좀 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페이 관련된 부분에서는 다날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되는데 다날 같은 경우도 현재 모바일 관련된 현재 페이 관련된 시스템에서는 1위 업체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아직 움직임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여기서 계속해서 바닥, 그 다음에 쌍바닥 패턴에서 약간 움직여줄 수 있고 다날 같은 경우는 현재 어떻게 보면은 그 가상화폐 관련된 결제 시스템도 완비를 해주기 때문에 가상화폐가 뜨면은 가상화폐가 뜨고 메타버스가 뜨면은 이쪽 관련된
시스템을 다 깔아놨기 때문에 현재 어떻게 보면은 다날이 수혜주로 현재 다가올 수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차트로 보더라도 12주, 3개월 사이클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거의 한 쌍바닥 패턴이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이제 조심스럽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 그 관련된 이제 부분에서도 우리가 한번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온라인에서 현재 어떻게 보면은 페이 관련된 PG사라고 하죠. PG사의 대표적인 종목이 KG 이니시스 좀 해당이 되죠. KG 이니시스도 우리가 잘 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28주 하락, 그다음에 28주에 대한 절반 정도가 현재 행보를 해주고 여기서 변곡점이 올 수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카카오페이, 그다음에 KG 이니시스, 그다음에 다날 이런 종목군들이 다시 한번 이렇게 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새해에 정확하게 이슈가 될 수 있는, 판물에 할 수 있는 이슈가 계속해서 하나 둘씩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애플페이도 우리가 다시 한번 봐보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K컬처,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한류 쪽의 어떤 흐름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좀 두각을 나타내주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한류 열풍에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죠. 기생충, 오징어 게임, 우영우 이런 세계적인 신드롬이 드라마로서 이제 각광을 받고 있고요. 물론 K-팝도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본격적인 어떤 경제적 효과가 좀 찾아오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죠. 그래서 최근에 화장품주가 물론 한알령 제재라는 것도 뜨지만은 중국 모멘텀 외에 지금 일본, 그다음에 북미에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그 배경은 K컬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죠. 그래서 이런 좀 부분들이 우리가 음식료 섬유하면은 굴뚝 주고 내시기 때문에 누가 투자하려고 하지 않죠. 근데 K패션, K푸드로 무장이 되면서 성장력들이 굉장히 높아지는 부분들이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쪽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또 온라인에서는 해외 역직구,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이 해외에서 이렇게 싸게 직구입하는 어떤 열풍이 있는가 하면은 해외 사람들이 한국의 브랜드를 찾고자 해외 사람들이 접속해서 이렇게 직구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바로 한류 드라마 열풍에 대한 부분들이 또 강한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 특히 온라인 쪽에 사업을 하는 이커머스 기업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이제 K컬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주목을 좀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커머스 쪽으로 일단 압축을 좀 일단 하고, 그다음에 대표적인 부분들이 화장품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화장품 이커머스 쪽에 일단 포커스를 맞춰서 한번 보면은 먼저 이제 실리콘2라는 종목이 좀 있습니다. 실리콘2라는 종목은 미국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중소기업 브랜드에 대한 어떤 이커머스 어떤 수출 진흥 전략 펼쳐지는 부분도 해당이 되는데 최근에 단기 고점을 찍고 조정을 보였습니다. 거의 한 달 주기 사이클에 좀 현재 일봉을 보시면은 한 달 주기 사이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2차 상승 파동이 생겨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화장품주도 우리가 그 좀 약간 숨구르기가 됐을 때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면은 내년에 강세의 어떤 흐름들이 한번 현재 화장품 비롯해서 K패션, K푸드 이런 쪽으로 확산이 되는 어떤 흐름들이 나와주면서 현재 금리 인상기에 제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수주, 그렇죠? 내수주가 이제 수출주로 좀 진행이 되면서 모멘텀들이 살아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좀 그 모멘텀들을 갖출 필요가 있는데 온라인 쪽에서는 이제 대표적인 부분들이 실리콘2하고 청담 글로벌입니다. 청담 글로벌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여기서도 한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한 6주 간격으로 상승과 조정의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청담 글로벌도 지금 상승해 주다가 약간 좀 숨구르기 국면이 이번 주에 한번 나와준다면은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면은 현재 될 수 있다. 이커머스 기업은 그 정도 성장력들이 타면은 이커머스 플랫폼에 대한 어떤 가치, 플랫폼의 가치 때문에 굉장히 고포 어떤 영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매출을 뛰어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생겨났죠. 그래서 탄력적으로 약간 움직여줄 수 있는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청담 글로벌을 약간 이렇게 보시면 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바이오 쪽에 좀 해당이 되죠. 이게 바이오 쪽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코로나 관련된 치료제 쪽 부분들, 그다음에 감기약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지금의 이제 이런 의약품 품절 관련된 이슈 이런 두 가지가 있는 반면에 정통적으로 할 수 있는 신약 어떤 항암제 관련된 그런 부분들의 이슈가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월 달에 JP 컨퍼런스 부분들이 열리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고 또 참여 업체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관심 있게 좀 지켜볼 수가 있는데 두 개의 있는 종목이 해당이 됩니다. 에클로이라는 종목하고 S큐브라는 종목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에클로이라는 종목은 CRT 기술에 관련된 탑픽의 어떤 신기술의 영역의 어떤 대장주 영역입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에클론이 기존에 나와 있는 그 신제품에 나와 있는 어떤 기술적인 영역보다 더 훨씬 더 뛰어난 어떤 부분들의 어떤 기술을 가지고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부상이 될 수가 있다.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한번 크게 이슈가 됐다가 이렇게 삼각수렴형으로 수렴이 되고 다시 한번 2차 파동이 일어날 수 있는 그 위치에 좀 있습니다. 하단선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에클론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두 번째 부분들은 면역 항암제 쪽. 면역 항암제 쪽은 지금 이제 3세대 항암제 쪽에 대장주의 부분인데 S큐브가 현재 기존의 어떤 나와 있는 치료제보다 더 훨씬 뛰어난 성능을 보이고 주고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되는데 한번 시세를 크게 냈습니다. 냈다가 조정 보이고 쌍봉에서 다시 한번 밀려주기 때문에 저는 이제 3파동 가능성이 좀 많이 있다고 좀 생각이 되고 또 고점에서 조정을 받았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기술적 영역에서 새로운 신기술의 영역, 그다음에 항암제 영역에서는 두 개가 가장 눈에 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특히 S큐브는 이번에 JP 모건 헬스케어 참가 업체이기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시장의 흐름들을 약간 보시기 바랍니다. 네, 2023년 현재 장세 전망과 유망 섹터에 대해서 지금까지 좀 살펴봤습니다. 1월 달에 주요 뜰만한 이슈를 중심으로 현재 모았기 때문에 한번 잘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보다 더 궁금한 내용은 노란톡방 하단에 자막 나가죠. 여기 한번 오셔서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성공 투자의 어떤 모멘텀들이 연초에 좀 강하게 오기 때문에 한번 좋은 투자 기회 한번 살리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